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3월 2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뼈가리처럼 노란 옷을 입고 방송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람막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딸 때는 그렇게 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비도 별로 안 오고 눈도 별로 안 왔기 때문에 비가 반갑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좀 비가 좀 와야 될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니까 또 반갑기도 해요. 어찌됐든 지난주 이제 구정 휴장 후에 경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경마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주에 이제 시행된 지난주 경마에서는 금토일 경마에서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반대로 일요 경마에서는 주구장창 저배당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소나마 상반된 흐름이 이어졌던 지난주였습니다. 자, 2018년도 고배당이 언제 터지느냐, 이렇게 저도 노심초사 맞이했던 지난주 경마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토요 경마 6경주였죠. 메인 승부처였는데 7번 연달아를 강력한 충만한 검정을 하고, 여기에 5번 골드레그를 강력하게 승부를 하면서 복승식만 50.4배를 메인 승부처에서 멋지게 적중을 해드렸고요. 일요 경마에서는 A급 2차 메인 승부처였는데 이제 9경주였어요. 조갑지를 보니까 8번 탐다킹은 강축으로 팔리는데 12번 스타파워가 안 팔리더라고. 그러니까 인기 5마리 안에 12번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배당 괜찮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현장에서 강하게 팔리면서 복승이 8.7배밖에 안 나왔어요.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복승이 8.7배밖에 안 나와가지고 마치고도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당이 그거밖에 안 나온 걸. 그 외에도 단통 적중은 있었지만 일반 경주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일단 시동은 걸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강타인 만큼,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보다는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잘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강타의 생각이고, 저는 약속대로 지난주에 이제 건강을 올해는 이제 1차적인 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헬스도 열심히 하고요. 골프도 좀 열심히 칩니다. 그래가지고 취미를 하나 가지려고 해가지고 올해는 좀 골프도 좀 한 80대는 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도 좀 해가지고, 가슴이 어느 날 목욕탕을 갔는데 내 가슴이 이렇게 탁 처진 거를 내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너무 몸 관리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냥 완전히 아령부터 해서 장근육부터 키웁니다. 장근육부터 계속 아령을 해.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요,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헬스를 들어버리면 어깨근이 나가버려요. 여기 이 어깨근이 나가버린다고. 그거 왜냐면 안 썼기 때문에, 노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버린다고. 그래가지고 회전계 어깨 탈골이 나오고 이런다고. 그러기 때문에 장근육을 아령 같은 걸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키워놔야 돼요. 그런데 이제 40대까지만 해도 그걸 모르지.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어깨근이 나가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근육을 엄청나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기를 들고 이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수신제가가 안 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타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좋은 몸을 만들어서 좋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 부산 경마의 흐름은 출조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5주 경마잖아요. 3월 달에 5주 경마인데, 일요일이 하나 빠진 5주 경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출조 수는 조금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흐름도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또 고배당은 고배당대로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산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자 파이팅을 외치면서, 자, 부산제 1경주부터 렛츠고! 출발합니다. 지금이 12시에요. 12시인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방송을 합니다. 야행성. 전단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단지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제주도 출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 거를 좀 많이 보아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저만해요. 저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허찬재 위원, 전천우 위원, 그 다음에 뭐, 김민수 위원은 엊그제 그만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 위원, 임재웅 위원이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저만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 찌라시가 어디냐 그러면 기존대로 하는데 저만 합니다. 앞뒤장으로 해가지고 한 장짜리로 해서 앞에는 기존대로 그대로 나가고요. 뒤에는 추천경주하고 보병만을 세 개 추천경주, 3개 보병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알차게 제 스타일대로, 강타의 스타일대로 찌라시를, 전단지를 계속 배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데서 한 장짜리를 찾으셔가지고 제 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는 한 번 한 건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서요. 어쨌든 뭐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처음이 문제지 한 번 한 거는요, UCC도 제가 최고 고참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한 건 저는 안 놔요. 처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붙들으면 본드입니다. 제임스 본드예요. 자, 그러면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경자무 신마나 이 성장마 편성은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적중을 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경주마의 성장 추이라는 것은 어린애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시잖아. 아들들이나 뭐 딸들을 키웠을 때 그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 얘가 어떻게 컸다. 물론 엄마들이 더 잘 알지, 아빠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아빠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커나가는 거 맞잖아요. 얘가 언제 키가 컸고, 얘가 언제부터 걸었고, 언제부터 기어다녔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듯이 경주마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경주마라는 거하고 사람이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경마가 의외로 쉬울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느 나이 때 어떤 성장을 하는지를 사람과 비교를 유추를 해서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공부를 해가보면 그게 이제 원론적인 응용을 하더라도 거기 기본이 거기에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도 접근성이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의 성장 추이와 경주마의 성장 추이는 거의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일단 이번 경주시 3번 승리대장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했던 마필이고, 실질적인 데뷔전은 2008년 1월 19일 날 했었던 마필인데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일 날 데뷔전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취소가 된 가운데 하다 보니까 또 호흡기가 좀 안 좋았고, 또 마필 자체가 작년도에 수술까지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호흡기가 좀 안 좋은 게 문제예요. 후두 쪽이 좀 안 좋은 게 문제인데, 마필 자체의 잠재력은 나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3번 승리대장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문제는 3번이 대가리냐고 물어보신다면 대가리가 아닙니다. 이 편성에선 대가리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승리대장은 단통으로는 때를 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런 대가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후창마도 이 2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다면 3번이 부러지고 그들이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들어온다면 이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누구보다도 사실 이 경주마, 신마 및 성장마 편성은 누구보다도 강타가 잘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 소수로 잘하냐?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선행을 2번 향하도가 가거든요. 2번 향하도가 가는데 요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또 선행시에 이 마필의 최고 능력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요 마필을 직지점 경주 때 입상을 했을 때 당시 김다영 기수가 선임으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한 바퀴를 일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번 향하도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기본적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말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3번 공천포라는 마필하고 8번 장배기로가 대끼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2번 향하도를 놓고 때리는 거야. 2번 향하도를 놓고 때리고 3번 공천포하고 8번 장배기로를 받치기로 가져가는데 3번이 좀 더 세잖아. 그러면 3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8번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잖아.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 3번 공천포나 8번 장배기로는 자기 능력에 베이스를 끌어내는 마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이번 경시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경마라는 것이 뭐야? 확률이란 말이야. 이번 경주회 때 경주력이 상승을 하면 입상의 확률이 높은 거고, 반대로 갖고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입상의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확률은 뭐야? 타이밍이거든. 입상의 타이밍을 갖고 확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만 들으시더라도 경마가 이런 거고 예상이 이런 거고 배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보다는 밥을 먹는 요령, 또 경마를 배팅을 하는 요령, 또 배팅에 이길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메리트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냥 씩씩씩씩 해가지고 마번이 뭐야? 이럴 것 같으면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냥 ARS 방송 있잖아. ARS 하는 방송.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자, 다음 부산 이경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4번 SS형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을 웃도는 능력을 이미 보여줬던 마필이고, 선행력도 우수했고 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 SS형은 강력한 대가리를 읽어줄 수가 있다. 자, 3번 스위트 메모리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단통을 때려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큰 이변보다는 4번, 3번이 대끼리로 팔린다면 4번, 3번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첫 번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누가 팔릴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저는 예상지 일을 손을 띈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에이스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경마필이라는 그 편집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그만뒀어요. 이건 내 적성이 아니고 이건 시간 낭비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예상지 편집장을 마지막으로, 경마필 편집장을 마지막으로 예상지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저는 안 해요, 지금도. 그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해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왜? 생리를 다 하니까. 옛날에 많이 했죠, 저도. 옛날에 오래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예상제가 와서 나무로 해보라 그래도 저는 해볼 생각이 별로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없어. 엊그제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해라 그래도 돈 주고 싸주고 와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이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의 선정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1번 행복의 문이 좋다. 한동안 문현진이가 안 왔죠. 안 왔는데 요즘은 곧잘 옵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 행복의 문이라는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패턴적으로 봤을 때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출전마 중에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당연지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 권역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단통을 누구로 때리느냐 여부만 남았는데, 저는 딱 찍고 있는 마필이 있고요. 2두에 배당마까지 안고 가서 중배당 단통으로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를 좀 재밌게 또 뭔가 색다르게 해보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방송을 할까 뭐를 할까, 아니면 이제 주중방송에 그냥 을 갖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아니면 UCC 방송인데 그냥 뭐 경마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뭔가 어떤 주제를 놓고 그냥 토론식으로 방송을 하는 걸 주중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마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원론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맞대기를 왜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니면 또 기타 등등. 전문가는 어떤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 또 전문가의 하루 일상은 어떤가, 또 경마 팬들은 또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가,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토론거리를 갖고서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보고 싶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은 이렇게 여건이 되면은 칠판 강의도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서 하는데, 이 데이터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할까. 근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또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이렇게 그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거로 하나 조만간에 하나 갖고 나가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7번 캐치라인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데뷔전이 좀 늦어진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이 실질적인 데뷔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선취인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추임력도 가장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추진력 자체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캐치라인은 강력한 대가리를 인정을 해도 무방하다. 자, 다음은 6번 치프 리더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배당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저의 특징이 배당을 좋아하고 중고배당 승부사이긴 한데, 전문가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 터지는 경주에서 배당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6번 치프 리더가 좋고요.
여기서 배당은 이제 3번, 5번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3번, 5번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건데 3번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3번 브리타워의 배당 가능성 요거까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대가리 능력은 8번 하늘소녀가 여기에서 능력만 놓고 본다면 내일까지 뛰어도 대가리예요. 그런데 제주마도 그렇고 경마라는 특성상 보이는 대가리가 입상을 안 하는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 그랬을 때 과연 8번이 입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영진 마방에서 6번 돈밭이나하고 지금 8번 하늘소녀하고 동반 2들을 출전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8번이 안 오고 6번이 올 수 있는 그림도 그려져. 왜 그러냐면 6번이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얘가 선임을 띄고 8번이 앞에 가는 말들을 보고 오는 경주거든. 그런데 8번이 준호가 많지 않다니까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는 놈이 유리한 점도 있고 뒤에 따라오는 놈이 유리한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 편성은요 강영진 마방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8번 하늘소녀가 능력은 대가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추천을 드려야 되는 거고, 6번 돈밭이란 뭐야? 전개가 따라 붙잖아. 선행이라는 전개가 따라 붙으니까 뒷박을 때릴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고로 이번 3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6번, 8번에서 8번이 오는 그림을 그려주면 의외로 쉬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6번, 8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다른 보병만을 놓고 차라리 6번, 8번을 강약을 조절해서 때리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메인 승부처럼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맞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주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경주를 노려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상제 얘가 대가리가 팔렸고 지금 배당판에서 얘가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도 진짜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경마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어디 전문가냐고.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서 그냥 하는 예상밖에 더 되냐고. 전문가라면 최소한 추천을 하게 되면 뭔가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자기 생각을 피력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게 전문가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지.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4번 테스타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고, 실질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7번 좋은 애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7번 좋은 애가 가장 안정적이고 또 근간의 행보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7번 좋은 애를 추천드리는 것이 정석이고, 자, 4번 테스타 매직은 뭐라 그랬어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키를 잡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만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시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새벽 노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그 직제점까지 그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교시 착승권 정도의 능력밖에 보여주지 못했지만 행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능력 측면에서는 3번 새벽 노을이 강력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저는 4번 삼천지교 이번에 좋게 봅니다. 4번 삼천지교 좋게 봐요. 왜 그러냐? 4번 삼천지교가 사실 안 되는 마필이죠. 4,000점 이하에서 올라온 마필이고 3,000점을 뛰던 마필이니까
이번 경주가 6,000점 이하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무려 이번에 14.5kg라는 감량 2점을 안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무기를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제주 경마에서도 부중 갖고 장난을 해가지고 부중 이빠에 올려놓고 또 부중 제일 빠진 놈하고 매치가 돼서 들어오는 경마를 잠시 잠깐 한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핸디캡 결정 경주를 하고 있는 그 제주 경마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새벽론과 4번 삼천주기는 요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딱 이렇게 하면서 요 경주는 그냥 무조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3번 막강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마필이 금강경시 꾸준하게 인기를 모으고 능력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지점 경주 때 입상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3, 4창에서 착승권만 머물러 있는 마필이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결정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더군다나 이제 조상범위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승부유지는 100%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최강볼트가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이긴 합니다만, 강타는 3번 최강볼트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대가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병말을 대가리로 놓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어디로? 배당으로 때려잡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에서는 3번 최강볼트를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는 마필이지만, 얘가 대가리는 NO, 자, 중배당 단통, 작심 배당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산 5경주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이번엔 제주 메인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 경주는 사실상 어려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10번 신가속도가 강력하게 팔리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물론 강타의 마번에도 10번 신가속도라는 마필이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고 가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거나 단통으로 때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주세요. 없다고 말을 해주세요. 어우, 얘 감기 걸려가지고요. 아이고, 얘 뭐 운동을 안 하다 하면요, 이게 이제 체질 변화가 오잖아. 체질 변화가 오니까 이게 몸이 막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무리를 하면은 역으로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등산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 유행한 적이 있고, 또 옛날에 조깅이라는 것도 한참 유행한 적이 있잖아. 근데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깅은 아예 사라진 적이 오래됐어요. 요즘 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산에 가는 것도 옛날보다는 시들시들해졌어. 뭐 한때는 뭐 고어텍스가 싸니까 산을 많이 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즘 고어텍스도 엄청 비싸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에 가는데 내려올 때 이 관절, 연골이잖아요. 이 연골이 다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도 요즘은 좀 시들시들해지고, 요즘은 대세가 뭐냐, 트레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거, 그야말로 걷는 거, 평지를 걷거나, 그냥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저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오름, 그런 오름 정도의 그런 산을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거의 평지보다도 조금 더한 산, 그런 쪽을 걷는 게 트레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트레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제주교차 오경주는 10번 신가속도를 추천은 드리긴 하는데, 얘가 대가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전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놈은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얘가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10번 신가속도에 대해서는 받치는 정도로만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받치는 정도로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통은 따로 있어요. 충마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오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번 신가속도가 대가리나 단통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3파전 양상으로 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추천받은 4번 슈퍼트레인입니다. 건강경시 꾸준하게 경주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공백 후 건강 4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한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4번 슈퍼트레인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4번 슈퍼트레인은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2번 스타일러시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여전히 상태나 뭐 훈련 상태나 패턴 모두 좋기 때문에 12번 스타일러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제대로 된 단통과 2두의 배당만을 안고 가는 부산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먼저 4번 드림질주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타는 4번 드림질주는 이번엔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레이팅이 높아서 조상범을 기승을 시킨 것도 많이 돼요. 자, 그런데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빠른 편성이 아니거든.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번 신천여망이 선행을 갈 수 있고, 6번 볼드를주가 선행을 갈 수 있고, 3번 파크맨 같은 마필도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긴 한데, 이들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는 아니거든. 그렇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4번 드림질주가 거리 1300을 매지해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4번 드림질주는 어찌됐든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선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7번 쿠바의 열정이라는 나는 충박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7번 쿠바의 열정입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주하면서 연속 입상에 실패했지만 지난번 경주 때도 나름 잘 뛰었고, 특히나 직지점 경주 때는 환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 높게 받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2번 테리안 마초라는 마필입니다. 10번 백문백답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왠지 모르게 10번이 되긴 돼요. 되긴 되는 마필이고, 또 당연히 또 19조 김영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다른 마필들이 뭔가 승부가 걸려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편성인데, 2번 테리온 마초도 그 중에 한 마리예요. 그래서 배당이 터진다면 2번 테리온 마초,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7번 담양태양이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기승법 부적절로 인해서 이제 최시대가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은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반 탄력을 과연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워낙에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이제 더 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이런 거는 사실상 뭐 기승법 부적절을 준다는 것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긴 해. 왜냐면 경주력을 끌어내고 3착인데 야 이런 거는 사실 제 시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더 뛸 수 있었겠던 마필인데 제대로 못 탔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야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담양태양이 과연 이번 경기 이제 정면 승부가 될 수 있느냐와 또 이번 경주가 거리가 1800이거든요. 1800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저는 오히려 3번 한월누리가 승급전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1800 거리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한다면 저는 3번 한월누리가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7번 단양태양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반대로 3번 한월누리는 강력한 대가리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이 바로 이번 구경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시 10경주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끝장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10번 스피드마크입니다. 이번엔 선행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갔을 때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느냐. 문제는 직전 경주 때는 5착이고 지난번 경주 때는 8착이거든. 그럼 언뜻 보면 이 마필이 못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8착과 7착이 5착이라고 해더라도 그 능력은 거의 베스트로 뽑아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높고 또 능력 측면에서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10번 스피드마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오늘 이상하게 조상범위에 대해서 계속 조상범위가 탄말을 얘기하게 되네요. 얘를 넣고 빼는 게 오늘 부산경마에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 스피드마크를 강하게 읽어주는 편성이긴 한데 얘가 대가리냐고 물어본다면 전 대가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경주 때 이번 경시 이제 대충만은 그동안 경주 때 계속적으로 능력을 인정을 했지만 실전에 가면 풀빵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왜? 이번에 전개비 능력상 모두 통하는 편성이니까 바로 그놈이 대가리예요.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에서는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그야말로 보병마의 반란을 기대하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선정한 승부처와 또 일반 경주 또 일반적인 경마 상식에 대해서 오늘 부산경마 방송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 부산 제주만큼은 누가 뭐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것을 멋진 적적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